실습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어? 좀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세가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거만 좋아졌어요. 제가 얘기했죠? 빗질만 배우다가 간다고. 맞죠? 근데 빗질만 하나 제대로 배우셔도 커트선이 달라집니다. 빗질 하나만 제대로 해도. 조금 커트선이 좀 좋아졌어요? 살롱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또 하다 보면 다시 들어가고 원점으로 다시 들어가죠? 계기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기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내가 요걸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살롱에서도 똑같이 바꾸셔야 돼요. 보니까 버리셔야 돼요. 지금 저기 이윤진 원장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바뀌고요. 살롱에서도 좀 이제 요즘에 인정을 받는답니다. 뭘까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게 분명히 힘든 과정이고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내가 해왔던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바뀌셔야죠. 그쵸? 바뀌면 이제 뭔가 달라져요. 그리고 고객이 늘어납니다. 고객이 인정을 해줘요.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인정을 해줘야지. 그쵸? 그쵸? 트위스트 이제 그만해. 자, 오늘은 이제 쇼커트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단원의 쇼커트로 들어가요. 이 쇼커트는요, 8가지 방향성의 그 방향성을 다 활용을 합니다. 8가지 방향성에 대한 그런 개념을 다 들어가요. 그쵸? 뭐 들어가요? 요거 들어가죠. 그쵸? 또 요거 들어가죠. 일자로 들어가죠. 스퀘어로. 요거 들어가죠. 그쵸? 위에 탑 부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앞에 들어가죠? 앞으로 똑바로 당겨서 하죠? 그쵸? 대각 아래에서 층 내죠? 다 끝난 다음에 빛이 다 한 다음에 중력의 법칙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우리 가이드라인 정리해야 하네요. 정리하죠? 마무리 정리. 8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구조 그래픽인데 요거를 다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요거만 있냐? 아니죠?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옆에서 봤을 때 사이드 직각분배 자연분배에서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죠? 비평형으로 똑같이 비평형으로 진행하죠? 라인 잡죠? 또 앞에 잡아야 안 잡아요? 잡죠? 또 여기 위험 지역이니까 무거우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앞에 또 잡죠? 벌써 여기만 해도 어디 몇 가지가 들어갔어요? 방향성이 하나, 둘, 셋, 넷. 벌써 4개가 들어갔네요. 다 그쵸? 조금 각도 올려가서 앞으로 해서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층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으면서 버티컬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쵸? 앞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옆에서 층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벌써 얼마나 많은 방향성이 우리는 필요하냐 이거죠. 그쵸? 우리는 그동안 각도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각도의 개념인 어때요? 정해져 있는 우리가 주입식이었던 거죠. 그동안 우리가 각도로 커트를 했다는 얘기는 가발 하나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입식을 했지만 모든 사람의 가발은 두상이 똑같나요? 손님의 고객이 100명이 오면은요 100명 다 두상이 다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를 해야죠. 이 사람이 두상이 죽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내가 들 것이고 어떤 방향에 어떤 길이로 머리를 자를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떤 두상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디자인을 내가 필요로 한지 내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람에 맞는 내가 각도를 가장 잘 찾아야 되겠죠. 사실 쇼커트가 어려운 거는 왜 어려워요? 쇼커트가 어려운 건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지 맘대로 돌아다니죠? 특히 파마 안 하는 사람도 어때요?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됐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 더 예쁘게 잘라주기 위해서 어때요? 나는 빗질을 정말 잘해야겠죠? 그쵸? 위치 잘 선정해서 내가 빗질 잘해서 위치 선정 잘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잘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잘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되게 무겁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무겁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가볍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삐친다고 얘기를 해요. 뭘까요? 바로 쇼커트일수록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면 블런트 커트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두상은 사각이에요, 라운드예요? 라운드죠. 라운드인데 내가 사각으로 커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뻗친다. 제가 얘기했죠. 두상은 라운드인데 사각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 그 사각으로 나온 부분은 뻗치게 돼 있어요. 자, 어디가 뻗쳐요? 이 부분이 다 뻗치겠죠. 맞아요. 사각이 여기다 일자로 단발에 딱 잘라놨어요. 이 부분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죠. 그쵸? 뒷머리 일자로 잘라놨어요. 뻗치죠? 다 뻗쳐요. 다 뒤집어져요. 일자로 잘라놨으면. 코너 정리 딱 했어요. 안 뻗치죠? 라운드 조금만 더 연결해서 잘랐어요. 안 뻗치죠?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더 잘랐어요. 훨씬 더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요. 그쵸?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정면에 봤을 때도 똑같다는 얘기죠. 사각에서 이렇게 놔두면 어디가 길어요? 얘가 길겠죠? 얘는 짧아요, 길어요? 짧죠? 얘는 길어요, 짧아요? 짧죠? 얘 길죠? 긴 머리는 뻗칠까요, 안 뻗칠까요? 뻗치죠. 두상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보세요. 얘가 길어요, 얘가 길어요, 얘가 길어요. 얘 길죠? 그쵸? 얘 짧죠? 얘 길죠? 그레듀에이션이잖아요. 인크리스고, 아니, 유니폼이고, 인크리스잖아요. 그쵸? 나중에 요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무슨 문제점? 굉장히 무겁죠? 무거우면서 머리가 둥글기 때문에 얘 부분이 뒤집어지죠. 내가 코너를 여기다 딱 잘랐어요. 라운드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안 뒤집어지죠. 그쵸? 얘도 뒤집어지죠. 왜 뒤집어져요? 너무 가벼우니까 나중에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어깨선에 이렇게 걸려서 뒤집어져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요만큼 잘랐어요. 내가 뒤집어지는 밑에를 약간 무겁게 잘랐어요. 안으로 쏙 들어가죠. 이게 커트라는 얘기예요. 이게 방향성을 위해서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해했을 때 디자인은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바깥으로 뻗을 것인가 커트로 그게 모든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디자인이 숏커트일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섬세해진다는 얘기예요. 숏커트일 게. 아주 섬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우리는 단발 커트 잘랐을 때 단발할 때 어떻게 해요? 요 상태에서 그냥 단발 뚝 잘랐어요. 끝이었죠? 층을 살짝 냈어요. 엘리베이션에서 층 냈어요. 라운드 살짝 했어요. 그럼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요거 그냥 내놓으니까 여기 가끔씩 앞으로 이렇게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내놓으니까. 삐졌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잘랐어요. 삐지 안 삐져요? 이 삐지는 머리가 없어졌죠? 그쵸?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뻗치네? 그쵸? 이 부분이 왜 뻗쳤어요? 사각이니까 뻗쳤잖아요. 이 부분을 해서 후대각으로 이렇게 층을 냈어요. 얘 뻗쳐요, 안 뻗쳐요? 안 뻗치더라 이거야.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숏커트로 들어가면서 더 섬세하게 다루는데 숏커트는요 아주 문제가 1mm도 용납이 안 돼요. 오늘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셔서 머리를 잘라달래요. 이제 이민희 원장님은 이제 욕하는 건 아닌데 이민희 원장님이 이제 커트를 했어요. 앞머리를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잘랐거든요. 딱 드라이를 딱 했는데 일자로 너무 잘 잘라놨어요. 근데 고객이 마음에 안 든대. 고객이 마음에 안 든대요. 내가 잘랐을 때하고 원장님 잘랐을 때하고 마음에 안 든대요. 차이는 아무도 못 찾아요. 왜? 왜 못 찾을까요? 저만 찾아서 됐어요. 저는 그걸 찾아냈어요.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일자로 너무 잘 잘라놨어요. 너무 잘 잘라서? 아니. 근데 고객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니, 너무 잘 잘라서 문제가 됐나요? 아니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미리 잘랐냐면요. 0.2mm 잘랐어요. 좀 무거웠던 거. 0.2mm 잘랐습니다. 근데 고객이 대만족하고 갔어요. 봤죠? 안 봤어요? 고객이 만족해서 갔어요. 우리 차이는요, 어떤 미용실, 우리는 미용실이 분명히 80% 이상은 미용실에 와서 어떤 사람이 머리 잘랐을 때는 잘 자르고 어떤 사람이 잘랐을 때는 못 자른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쵸? 어느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는데, 원장님 머리 진짜 잘 자른다. 원장님 머리 손질이 너무 잘 돼요. 어떤 미용실 가서 그게 차이가 1cm 미만입니다. 다듬으러 와요. 80%가 머리를 다듬으러 와요.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다듬으러 오는데 어느 미용실 가면 너무 잘 자르고 어느 미용실 가면 너무 예쁘게 잘 자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차이는 뭐냐면 제가 0.2mm 잘랐는데 그 0.2mm가 뭐였냐면요. 원장님이 층을 냈어요. 층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근데 요 공간이 1cm를 내렸어요. 1cm도 안 내렸어요. 요즘엔 앞에 내려서 시스루뱅 같은 거 많이 자르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머리숱이 없는 머리에 층을 내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머리의 무게감을 제가 내려서 0.2mm 딱 잘라놨어요. 무게감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안 갈라져요.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고 갔어요. 많은 차이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커트를 잘하는 부분이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잘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0.12mm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1, 2mm. 제가 그래서 숏커트일수록 뭐예요? 1mm 단차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각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에서 이거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항상 늘 얘기해요. 그래서 커트를 자를 때 커트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각인 디자인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찾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거 맞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사각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육면체이죠? 그쵸? 6개의 육면체를 얘네들을 다 깎아서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을 다 깎아서 뭘로 만들어요? 이렇게 구형으로 만드셔야 돼요. 커트를 자를 때 머리가 뻗치지 않고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면서 머리가 손질하기 편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각이라는 구조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특히 동양 사람들은 사각이 있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긴 장방형. 그리고 너무 둥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라운드가 좀 필요하죠. 그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둥글럽적한 얼굴형 있지 않고 사각형이 많고 광대뼈 튀어나와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사각이 별 필요가 없거든요. 라운드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 머리를 어떻게 해요? 이런 사각에서 라운드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디자인을 뽑아내서 그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 찾아내서. 그래서 디자인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숏커트를 잘하는 첫 번째예요. 그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 대신에 뭐예요? 수술 친다 안 친다? 수술 안 친다. 수술 안 치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 우리가 그동안 뭐예요? 질감으로 라인을 잡았으면, 볼륨을 잡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숏커트를 해서 잘라도 양감으로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베이직. 나는 베이직을 다 배웠어 하지만 베이직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평생 배워야 돼요. 저도 베이직 평생 배울 거라고 제가 다짐했습니다. 왜? MMA에서 방해성 커트 앞으로 제가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저는 베이직 파고들 거고 베이직의 문서를 만들 거예요. 평생에 저는 베이직의 문서를 만들 거예요. 그게 베이직입니다. 아셨나요? 베이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스타일은 볼 필요가 없어요. 스타일 배워서 뭐예요? 스타일은 제자들이 만드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숏커트를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정중선의 대칭을 갔어요. 그쵸? 정중선의 대칭을 가서 사이드에서 이어 투 이어 라인을 기준선을 우리가 기준선이 두 가지가 있었다겠죠?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기준선, 사이드에서 시작하는 기준선. 그쵸?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시작하는 기준선.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중선에 시작해서 대칭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사이드를 어떻게 해요? 여기는 긴 전대각을 잘랐고 한쪽은 짧은 전대각을 잘랐어요. 짧은 전대각을 자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짧아지니까 뒤에 백에 있는 부분도 다시 손이 갔어요, 안 갔어요? 다시 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쇼커트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자, 네이프에서 뒤에 정중선에서 시작했을 때, 정중선에서 시작했을 때 제가 여기서 버티컬에서 온베이스를 잡았어요. 조금 내가 이제 두상에서 튀어나온 사람과 아이고 잘 안 그려진다. 죽은 사람과 두상이 튀어나온 사람과 죽은 사람의 단차는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어떻게 달라요? 짧아질 것이고, 그쵸? 컨벡스가 완만해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두상이 죽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길어질 것이고, 컨벡스가 대각으로 아주 깊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컨벡스가 굉장히 깊은 컨벡스, 얘네들은 완만한 컨벡스가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대각 버티컬에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을 했어요. 똑같이 여기서 정중선에서 온베이스 잡고, 정중선 온베이스라고 했죠? 사이드 베이스 아니라고 했어요. 대칭을 맞추면 정중선은 무조건 온베이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온베이스에서 뭘 맞춰요? 기준선 잡죠? 온베이스에서 기준선 잡은 상태에서 사이드로 해서 포워드로 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양쪽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지겠죠. 그쵸? 정중선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겠죠. 길어짐과 동시에 볼륨이 살겠어요, 적겠어요? 살겠죠. 그래서 이걸 할 건지 그 사람의 두상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길이를 다르게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벡스 라인도 어떻게 돼요? 두상에 따라서 컨벡스를 깊이 잡을 것이냐, 대각 파팅을 깊게 잡을 것이냐, 적게 잡을 것이냐, 우리는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뒤에까지 다 잘랐어요. 디자인을 다 뽑아내서 이 모양을 다 잡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옆에 사이드를 잘랐어요. 얼마까지 잘랐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커트는 어디까지 하겠어요? 귀가 3분의 1이 남기든지 3분의 2가 남기든지 3분의 1이 남은 것과 3분의 2가 남은 것과 차이는 뭐라겠어요? 길면 길수록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얘기를 했죠. 귀가 다 파마면 어떻게 해요? 남성스럽다. 자, 얘기했죠. 뭐 했어요? 두상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 것과 이렇게 올라간 것과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요 머리는 뭐예요? 모이칸. 이 머리는 뭐예요? 남성 커트. 요 라인은 뭐예요? 여성 커트. 여성 쇼커트. 여성스럽다. 볼륨감이 있는 건 여성스럽다. 볼륨감이 없는 건 뭐예요? 남성스럽다. 쇼커트인데, 똑같은 쇼커트인데, 어떤 사람은 남성스럽게 쇼커트를 잘라놨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처럼 살렸다. 뭐랄까요? 옆에 사이드를 볼륨을 살리면 여성스러워 보이는 거고요. 옆에 사이드를 커트를 짧게 자르면 남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옆에 귀에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내가 자를 것이냐, 가늠을 하시겠죠. 그쵸? 이거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짧게 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얼굴이 작거나 둥글거나 작거나 이랬을 때 어때요? 짧게 자르면 되죠. 내가 귀에 3분의 1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볼륨이 더 많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볼륨이 많이 살겠죠.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길쭉한 사람들. 길쭉한 사람에서 옆에서 볼륨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볼륨을 많이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볼륨이 죽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귀가 완전히 3분의 2 정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작아 보일 거 아니야. 볼륨이 죽으니까. 그쵸? 똑같은 여성 커트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수준의 볼륨감을 줄 것이냐,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길이를 짧게 자를 것이냐, 많이 낼 것이냐. 그 대신에 귀가 보이면 무조건 뭐예요? 남성스럽다. 귀가 보이면. 중성스럽다. 그렇게 원한다면 귀가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길이를 잘라놨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똑같이 얘 온베이스 기준선. 이어 투 이어 라인 기준선이 됐죠? 그쵸? 얘 온베이스예요. 온베이스로 기준선 잡아서 라인 잡았어. 똑같이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션으로 기준선 잡아서 층을 냈어요. 층을 내서 라운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백에도 우리가 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백에도 대각으로 해서 여기에서 커트해서 진행을 해서 사이드로 해서 대각 파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정중선에서 시작했을 때 이 백사이드를 내가 길이를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어 투 이어 라인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정중선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시작할 때 이어 투 이어 라인을 먼저 시작하는 게 시간상으로는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그쵸?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왜? 이 부분을 자르는 부분은 내가 수고로움을 덜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라인을 잡고 정중선 잡으면 훨씬 더 시간이 더 빨리 가겠죠. 근데 정중선을 잡고 나서 나중에 이어 투 이어 라인 잡으면 이 사이드, 백사이드 있는 부분을 다시 커트를 다시 진행해야 돼요. 기준선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중선, 사이드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요, 항상 숏커트는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중선을 나중에 자르는 게 더 빨리 커트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남자 커트 할 때 어디서부터 잘라요? 이제 앞으로는 남자 커트 할 때는 이어 투 이어 라인을 먼저 자르고 나서 네이프를 자르는 게 시간상으로 훨씬 더 많이 번다는 얘기죠. 네이프서부터 먼저 자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숏커트나 여성 숏커트나 남성 커트는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을 먼저 자르놓고 나서 네이프를 자르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기준선을 잡으니까 굳이 내가 반복할 작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어 투 이어 라인을 디자인을 뽑아내서 어떻게 해요? 디자인을 잡아서 기준선을 잡아서 라인을 잡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정중선을 잡으시면 돼요. 똑같이 얘는 뭐예요? 내가 잡을 때 여자들 커트를 진행할 때 내가 기준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1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기준선을 잡을 것이냐, 2차 가이드라인을 기준선을 먼저 잡을 것이냐. 자, 직각분배 자연분배에서 뭐예요? 비평행. 얘는 뭐라 했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기준선이 돼요? 뭐가 기준선이 돼?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1차, 2차. 1차 가이드선이 1차, 맨 밑에 떨어지는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점점점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션 위에서 라운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비평행으로. 비평행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처음에 가이드선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자를 때는 어떻게 돼요? 대각 파팅. 대각인데 우리가 대각에서 그냥 대각으로만 내려요? 아니란 얘기죠. 머리는 분명히 둥글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하나 잡고요, 요거 하나 잡고요, 요거 하나 잡고, 여기도 굴려줘야죠. 똑같이 굴려줘야죠. 대각을 해서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똑같이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어때요? 굴려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굴려주는 각은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대각에 굴려주는 각이 셀 것이고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요 컨벡스의 각이 셀 것이고, 두상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요 굴려주는 각이 완만해질 것이고. 아셨죠? 모발이 길어지면 볼륨이 산다, 죽는다. 산다. 모발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볼륨은 죽는다. 양쪽 사이드가 죽으니까 볼륨이 살 거 아니야, 죽으니까. 죽은 부분은. 양쪽 사이드가 두상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모발로 살리지 않아도 얘네는 살아있어. 조금만 길면 어떻게 돼? 한 찜이라고 그래. 너무 머리가 무겁다고 그래. 조금만 자라도. 그런 사람들은 짧게 잘라줘야죠.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그동안 제가 지금 네이프 잘랐다는 방법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자, 요런 디자인을 해서 모양을 잡아내요. 얘 또한 뭐죠? 엘리베이션을 계속 올라가서 층을 내야 되겠죠. 똑같이 층.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대각으로 계속 또 갈 것인지 아니면 버티컬에서 갈 것인지. 자, 대각으로 갔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게 좋아요? 젊은 사람들? 응. 대각으로 갔을 때, 대각 파팅을 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 옆에 볼륨이 많이 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옆에 볼륨이 많이 살죠. 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볼륨이 많이 살기 때문에 두상 옆에 두상이 죽은 사람들. 옆에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
얼굴이 큰 사람이거나 두상이 옆에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버티컬로 가셔야겠죠. 그쵸? 그럼 각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가벼워진다. 스퀘어는 가벼움이에요. 스퀘어는. 크레스트 두상 곡면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스퀘어를 잡는 건 가장 가벼움을 연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 뒤에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자를 때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쵸? 뒤에 자를 때. 앞에 머리 자를 때도, 옆에 머리 자를 때도 다 스퀘어로 자르면 가벼움이 우리는 연출이 돼요. 탑 진행할 때 똑같습니다. 항상 눈이 얘기했죠? 말발굽전. 말발굽전. 두상 크레스트 바로 윗부분에 경사면이 완만한 구역. 그래서 그 완만한 구역에 모발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뚜껑의 머리가 있다겠죠. 모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평평해지면서 급격하게 많은 모량을 컨트롤할 때 우리는 말발굽전을 하는데 얘는 내가 아무리 커트를 잘해도 무게선이 항상 존재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어때요? 진행을 해서 1cm 미만의 진행을 해서 자르든지 삥 돌아가면서 온베이스로 진행을 하든지 하셔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또 문제점이 또 있죠. 뭐예요? 자, 여기서 사각으로 해서 스퀘어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피봇으로 진행할 것이냐. 우리가 둘 중에 또 오늘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스퀘어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 스퀘어로 진행할까요? 스퀘어로 진행하는 사람들. 스퀘어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가벼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스퀘어인데 가벼워요? 두상이 예쁜 사람들이요? 네. 뭔들 안 아프겠어. 그렇지. 스퀘어로 진행하는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상이 분명히 라운드라겠습니다. 사각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부분이 두상이 이런 상태에서 스퀘어로 진행하면 얘가 볼륨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겠죠. 그쵸? 살겠죠. 여기에 떨어지는 이 부분이 볼륨이 산다는 건 얘가 볼륨이 산다는 얘기는 어떤 두상이에요? 긴 장방이요. 옆에 볼륨이 죽어있는 사람들. 근데 옆에 볼륨이 긴 장방형이 아닌 둥근 얼굴형이야. 그 둥근 얼굴형의 사각으로 잘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얼굴이 크고 사각형이야. 사각형 얼굴에 사각으로 커트를 해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는 피봇으로 인용을 하셔야겠죠. 피봇 파팅이 가셔야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가 문제점을 더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남자 커트나 여성 커트나 똑같이 사각인데 사각에서 우리가 사각의 얼굴형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없는 사람들이면 정말 정사각형의 직사각형 얼굴형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쵸?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사람들 살짝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 이런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피부 파팅을 가고 스퀘어 파팅을 간 사람들도 그냥 피부 파팅, 스퀘어 파팅으로 가는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을요? 자, 요 상태에서 여기는 스퀘어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 자르고 나서 뭐 했어요? 여기 양쪽을 뭐 했어요? 여기 양쪽만, 요 부분만 피부 파팅을 잡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량이 많잖아. 이 부분은 머리숱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숱이 없어요. 이 부분 머리숱이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잘라놓으면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스퀘어 파팅을 하다 보니까 라운드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피부 파팅보다는 훨씬 더 적당한 라운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쵸? 남자든 여자든 필요한 부분의 무게감이 여기 양쪽은 스퀘어 파팅은 무조건 여기 양쪽은 무조건 무게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부 파팅을 이용해서 조금은 우리가 조절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다 끝난 상태에서 뭐 어때요? 내가 대칭을 자를 것인지 비대칭을 자를 것인지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뭐예요? 항상 3번, 2번에 3번. 자,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 각도를 들어라 내려라. 머리숱이 없는 사람 각도를 들어라 내려라.
내려라.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층을 많이 내라. 많이 각도로 많이 올려서 층을 많이 내라.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층을 최대한 내려서 무게감을 만들어라.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숱이 많이 없어서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조금만 내렸는데 머리숱이 너무 없는데 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얘가 자꾸 갈라져. 0.2mm만 딱 잘랐는데 무게감을 딱 만들어놨어. 안 갈라져. 그런 거란 얘기죠. 아주 작은 소소한 거에 손님들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결정이 돼요. 아주 작은 소소한 부분에서. 아셨죠?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찾아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자, 이어 투 이어라인서부터 시작할지 정중선에서 시작할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자, 이어 투 이어라인에서 이어 투 이어라인 기준선이 도대체 어딜까? 왜? 머리가 이쪽으로 뒤로 가고 이렇게 앞으로. 그렇지. 모류 방향. 이어 투 이어라인은요, 기준선은 모류 방향 때문에 그렇다. 자, 이어 투 이어라인에서 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귀의 단발은 여기서 귀 뒷산에서 시작하고, 숏커트는 귀 산에서 시작해라. 요 머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숏커트에서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면 이 머리가 절대 이 머리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머리는 이쪽으로 가고 이 머리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귀 산에서. 그래서 숏커트 할 때는 이어 투 이어 라인 기준선이 귀 산서부터 시작해라. 여기 꼭대기 산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단발머리는 귀 뒷산, 귀 뒤부터. 왜? 여기서 잡기에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양을 넓히기 위해서 귀 뒤부터 진행을 해라. 아셨죠?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해서 커트를 해서 요거 이따가 또 보시고 양을 얼마만큼 모류의 방향에 따라서 기준선이 달라진다 생각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세요. 시간에 잘랐던 바가지 커트, 머쉬룸 커트예요. 자, 이 커트가 이제 숏커트로 바뀌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자, 정중선에서 한쪽만 제가 정중선에서 그러니까 백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숏커트 하나, 그리고 정중선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이어 투 이어라인에서 시작하는 숏커트 하나, 이렇게 한번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정중선에서 가는 숏커트. 그러면 정중선에 가서 그 온베이스를 먼저 맞춰야 되니까 정중선보다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 블런트 커트는요, 큰 가위를 못 써요. 블런트 커트는 무조건 그러니까 큰 가위를 쓸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숏가위를 사용하셔요. 블런트 커트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제가 블런트 커트를 구사를 하면서, 도대체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손도 뭐 이따만한데 왜 이렇게 작은 가위를 쓰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커트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야, 블런트 커트를 할 때는 이거만큼 작은 가위를 쓸 만큼 블런트 커트가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작은 가위를 쓰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샤기컷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블런트 커트보다 샤기컷을 더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블런트 커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좋기 때문에. 그래서 블런트 커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위도 제가 쓰는 용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숏커트를 할 때는, 그러니까 블런트 커트를 할 때는요, 작은 가위가 최고입니다. 작은 가위가. 자, 정중선에서 온베이스. 요거 진짜 힘들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자, 온베이스.
제가 요즘에 연구하는 게 뭐 연구하냐면요. 네이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커트 기법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자료 만들고 있어요. 이따 청태 내가 보내드릴게요. 네. 자, 정중선 온베이스에서 대각 파팅. 정중선에서, 어때요? 사다리골, 사다리골. 정중선 온베이스에서 역사다리골. 정중선에서 사이드 베이스. 정중선에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정중선에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대각 파팅. 리버즈 대각 파팅. 포워드 대각 파팅. 되게 많아요. 미치겠죠? 네이프 하나만 할 수 있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걸 왜 얘기를 해주냐면 이 디자인에 따라서 양쪽 사이드가 빠지고 죽고 깔끔하고 넓어지고 좁아지고가 결정이 되고요. 얘를 잘 잘라야지 그 다음 작업이 편해요. 모든 기준선은 네이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머리 자르는 게 다 정해져요. 그래서 기준선 잡을 때 네이프 그 커트의 기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종류를 따지고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그거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자, 내가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는 어떻게 잡았어요? 포워드 방향으로 잡았죠. 사선으로 잡았죠. 요걸 우리는 뭐예요? 밑에가 좁고 위에가 넓기 때문에 역사다리꼴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짧아져야 길어져요.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나중에 짧아지겠죠. 이렇게 가니까 짧아지겠죠. 그쵸?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얘가 층이 많이 날까요? 길어질까요? 층이 많이 나겠죠. 얘가 길어져야 짧아져요. 길어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이프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커트 기법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게. 히터가 너무 세. 자꾸 말라. 자. 밑에 머리가 빠지는 머리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밑에 머리가 빠지는 머리 많이 하니까. 자, 잡았죠? 정중선 온베이스 가도 얘네들이 어때요? 점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자, 머리가 빠져요, 안 빠져요? 길어지죠? 층은 많이 납니다. 점점점 올라가죠. 자, 요렇게 빠지고 그 다음 작업. 자, 한쪽은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다른 걸 한다고 했어요. 기준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어디가 기준선이에요? 얘가 기준선이죠.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기준선 잡았죠? 그 다음 작업할 때 온베이스. 우리는 각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겠죠. 지금 이 각과 옆으로 가는 각,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들어올리는 각도, 버티컬에서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백의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각을 좀 더 많이 주겠어요. 그쵸? 똑같이, 요 작업할 때는요, 밑에 가이드선 맞춰서 사이드 베이스를 갈지, 오프 베이스를 갈지, 이거 뭐 굳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밑에 가이드라인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니까. 밑에 기준선 길이가 얼마큼 잘라졌는지 찾아서 가야 되겠죠. 가다 보니까 가운데 길어졌어요, 안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안 짧아졌어요? 짧아졌죠.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해서 짧아졌습니다. 가운데 길어지면서 사이드 베이스 잘라주면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죠. 정중선 다시 가운데 정중선 맨 밑에 네시단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같은 거요? 어디? 맨 밑단? 네. 맨 밑단은 피부 파팅으로 해서
온베이스를 가든지 사이드 베이스 가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건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시냐면 컨벡스가 나오실지 컨케이브가 나오실지 지금 이 상태에서 컨케이브가 나올지 컨벡스가 나오실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컨벡스가 나올 거예요. 그 대신에 밑에 머리가 빠지는지 이런 가벼움의 느낌 요게 나오는지 그것만 이해를 하세요. 내가 파팅을 어떻게 사다리꼴로 파팅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요거인 거죠. 지금 요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했을 때 네이프에서 온베이스 잡았죠? 근데 이렇게 간 거죠.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온베이스를 잡을 때 아니면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잡았을 때 요 길이가 컨벡스로 나올 것인지 컨케이브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서 이제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빠지는 이 머리가 얼마만큼 많이 빠지는지 가벼운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드시면은요 거의 대체적으로 컨벡스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완만한 컨벡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요 밑에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여기 위에 머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가고 크레스트 이제 윗부분은 어떻게 해요? 크레스트 윗부분은 크레스트에서 말발굽 쪽까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제가 이게 강조 많이 했죠? 뭐요? 스퀘어 파팅. 스퀘어 파팅. 밑에 가이드라인 맞춰서 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밑에 가이드라인 따라서. 자, 이렇게만 해도 예뻐요, 안 예뻐요? 금방 예뻐졌죠? 볼륨감이 아주 잘 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우리는 잘라야겠죠? 자, 말바갑 좀 남겨놨습니다. 말바갑 좀 남겨놨고요. 자, 이 양을 다 잡으려면 우리가 못 자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빼놨어요. 핀셋 하나만. 자, 수평으로 먼저 잡고 대각으로 먼저 잡아요. 그쵸? 대각으로 먼저 잡아요. 자, 이 기준선이 얘가 기준선인데 밑에서 네이프에서 정중선에서는 얘가 기준선이었죠. 근데 이 기준선이 계속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네이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2cm를 나눠서 내가 기준선을 먼저 잡고 올라가는 것과 내가 처음부터 기준선을 안 잡고 자연분배 비평형으로 잡아서 라인을 잡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버티컬로 해서 기준선을 잡고 나서 올라가는 것 차이와 내려서 잡는 차이. 가벼움과 무거움이 되겠죠? 기준선을 잡고서 들어가면 뭐예요? 가볍다. 기준선을 안 잡고 가면 뭐예요? 무겁다. 지금 이 머리는 바가지 커트이기 때문에 무거움에 볼륨감을 많이 선정하는 커트이기 때문에요. 버티컬로 시작하고 기준선 안 잡고요. 바로 뭐예요? 직각분배에 자연분배 비평형으로 커트 옆에 제일 긴 라인까지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응? 오케이? 손가락이 하나 들어갔죠? 손가락 하나 들어가서 우리는 뭐라고요? 원핑거. 자, 요거 기준선 잡았는데 이제 얘가 기준선 됐어요, 안 됐어요? 얘가 기준선 됐습니다. 이 기준선에 맞춰서 양쪽 사이드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요? 연결시키면 잘라야 되는데 얘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죠. 그쵸? 얘는 기준선이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얘 기준선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어 투 이어라는 귀산서부터 어때요? 내린 상태에서 원핑거 해서 옆에 사이드 기준선 맞춰서 진행. 이렇게 진행해요. 자, 요 상태에서 한 번만 잘랐으면 사각이라겠죠. 근데 조금 더 올리니까 이렇게 파졌어요, 안 파졌어요? 층이 생기죠? 그거 맞춰서 층을 살짝 내는 거. 요거 작업 우리는 뭐 한다? 엘리베이션. 아, 이제 맨날 얘기하니까 귀에 세뇌가 됐어. 세뇌가 됐어. 집에 가면 잊어버려? 네.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무한반복해서 3회 이상 보고 만약에 교육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영상을 100번 이상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졸려요? 네. 똑같이 대각 파팅으로 가고요. 자,
아까 잡았던 기준선 있죠? 기준선 잡아서 찾아요. 찾아서 대각 파팅을 해서 점점점 올려서 층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상태에서 또 다시 기준선 잡아서 커트 진행하시고 점점점 층을 내시는데, 자, 여기까지는 대각이잖아요. 대각인데 대각에서 계속 내려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는 두상은 둥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할 때는 내가 뭐 한다? 몸이 이동한다. 이동 디자인. 오케이? 몸이 이동한다. 이동 디자인. 점점점 올라가면서 하나 잡고 또 돌아가서 하나 잡고 또 돌아가면서 하나 잡고 이동 디자인으로 간다. 한쪽에서 계속 당기면 뭐 한다? 뭐다? 고정 디자인. 한쪽에서 계속 당기는 건 고정. 자,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옆에서 보면 라운드가 굉장히 예뻐요, 안 예뻐요? 그쵸? 요거는 우리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엘리베이션에 약간의 층층층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용해서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커트는 이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얘가 직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라운드가 지금 봤을 때 딱 라운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라운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라운드 나왔죠. 이런 라운드가 나왔을 때 딱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라운드 형태가 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왕 할 거 말발굽존 이상까지 다 잡자고요. 딱 빗질을 하면 기준선 보이죠? 점점점 올라가면서 층을 살짝씩 내주는 거예요. 잡아서 여기도 똑같이 기준선 살짝 잡아서 점점점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이 각이 어떻게 해요? 두상이 죽은 사람은 이 각이 셀 것이고, 두상이 산 사람들은 각이 완만할 것이고, 오케이? 이 굴러가는 이동 디자인이 완만한다.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이동 디자인이 급격해진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동 디자인에서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얘는 굉장히 짧아질 것이고, 얘는 많이 길어질 것이고, 두상이 산 사람들은 얘가 길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 좀 짧게 잘라라. 자, 이렇게 자르니까 딱 모양이 딱 이쁘게 잘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이어 투 이어라인에서부터 시작하는 커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 적재적소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배양하셔야 돼요. 아, 왜 맨날 똑같이 주입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냐고. 그쵸? 바뀌어야죠, 이제. 미용도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그냥 우리가 주입식으로 해서 가발해서 몇 도 드시고요, 몇 도에서 몇 도에 잘라세요. 이런 거 우리는 하지 말자는. 깜짝 놀랐네. 이런 거 이제 우리는 하지 말자고. 왜냐면 사람이 100사람이 오면 100사람마다 두상이 다 다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배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처음 시작하는 기준선은요, 1cm 정도 이상 넘지는 마세요. 모량이 적은 사람들은 한 2cm까지 용납이 되고요. 머리 모량이 많은 사람들은 한 1cm 미만에서 기준선 잡을 때는 최대한 얘의 양을 짧게 잡을수록 좋아요. 자, 여기도 모량을 한번 볼까요? 머리 심은 것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심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갈라져 있죠? 줌 해주세요. 여기 갈라져, 여기는 뒤로 났고, 여기는 앞으로 나 있어요, 안 났어요? 나 있죠. 귀산이에요. 심는 것도 이렇게 심어놔요. 그쵸? 머리가 그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머리가 그렇게 나 있어요. 애썼다고. 애썼다고 심는데? 그렇구나. 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 이어 투 이어라인의 기준선에서 요걸 먼저 잡을게요. 자, 똑같이 이어 투 이어라인 기준점을 해서 옆에 자연분배 비평형에서 옆에 길이에 맞춰서 잘랐어요. 원핑거로. 그리고 나서 요 길이에 맞춰서 뭐예요? 백에 있는 머리 기준선 잡아서 잘랐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자, 네이프에 있는 요 머리와 요 머리의 방향은 달라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네이프에 있는 아니 그림을 잘 그려야겠다. 아, 요거를 하면 되겠다. 자, 네이프에 있는 요 이동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쪽 방향으로. 두 번째 올라갔다는요, 이렇게 떨어져요.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갔다는 이렇게 떨어져요. 네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떨어져요. 요 공간은 넓다, 좁다. 좁다. 요 공간은 넓다, 좁다. 얘는 많이 잡아야 되겠어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가 많이 잡혀요. 그쵸? 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맞게끔 잡아요. 요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윤곽이라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파마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요 상태. 요건 뭘까요? 넓은 지역이죠. 좁은 지역이죠. 얘를 다 돌리면 뭐예요? 요런 모양 나오죠. 라운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라운드를 좁은 공간과 넓은 지역의 라운드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이 부분이 좁다, 넓다. 라운드죠, 얘도. 그쵸? 이런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쪽은 얼굴 방향으로 해서 시작은 리버지로 방향식이지만 끝나는 지점은 포워드 방향으로 가요. 커트할 때도 똑같아요. 두 번째 시작할 때는요, 두 번째 시작할 때는 리버지로 시작했지만, 어때요? 똑같이 리버지로 가요. 다 뒤로, 포워드 방향으로 시작했지만, 포워드로 끝나요. 이 곡선이 많이 곡선이 되고, 뒤에 있는 머리는 뭐예요? 리버지 방향이 아니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그쵸? 밑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곡선이 얼굴 방향으로 트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곡선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포워드로 갔지만 나중에 갈 때는 네이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곡선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컨벡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라인은 컨케이브 라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컨케이브의 개념. 두 번째 시작할 때는 뭐예요? 컨벡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말이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곡선이 어떻게 나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나 있어요? 얼굴 방향으로 나 있죠. 그래서 컨케이브의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컨케이브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사이드 아까 길었어요, 안 길었어요? 길었죠. 그럼 처음부터 얘를 길게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잘라야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뭘까요? 네이프는 처음부터 아까 제가 네이프를 자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쵸? 얘가 처음부터 기준선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죠. 근데 옆에 이어 투 이어 라인 시작할 때는 얘가 기준선을 처음부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서로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어 투 이어 라인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나중에 네이프는 빠지는 머리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길게 빼놓으면 돼요, 처음부터. 그쵸? 여기는 빼놨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길게 자르는 거예요. 빼기 위해서. 그쵸? 나중에 그 방대로 커트로 진행을 또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층을 또 냅니다. 우리 잘 아는 요거 뭐라고요? 네. 리프팅이라고 내 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또 진행합니다. 조 선생님은 창간 수업 하시는데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원장님. 네. 여기서 시작할 때는 뭐예요? 컨벡스로 시작을 해요. 컨벡스로 시작하는데, 자, 얘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중에 다 자르고 나서 요거에 맞춰서 얘를 또 잘라야 돼, 얘도.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다리꼴로 해서 옆에가 짧은 머리는 이게 또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양쪽에 지금 이 파팅을 하기에는 얘를 나중에 뒤에서 또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잡아서 똑같이 이 작업을 네이프에서는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선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다르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어디가 가볍고 어디가 무거워요? 네? 이렇게 넘어가면. 자, 차이가 뭘까요? 영준의 차이가 뭐예요? 왼쪽이 조금 더 거치는 오른쪽 잘했어.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기준선이 뒤에서부터 짧아지면서 옆에서 좀 잘 안 맞아서 그럴 것 같아요. 뒤에서 했을 때 남정 선생님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모르겠어요? 설명해서 모르겠어요? 자, 얘는요, 얘는 기준선이 어디가 기준선이 돼요? 얘는 기준선이 어떤 게 기준선이 돼요? 레프 중앙 1차, 2차 처음에는 어떤 게 기준선이 돼요? 레프 중앙에서 2차로 2차가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서 1차 가이드라인은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가볍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라인 정리해주는 거예요? 드라이는 거? 아니, 그거는 얘기하는 거 지금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요? 얘는 1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되고 2차 가이드라인이 나중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을 먼저 잡고 층을 내면서 기준선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더 깔끔한 거예요. 얘보다. 이해가 됐어요? 2차 가이드선에서 얘가 기준선, 얘는 1차 가이드선 정리 안 됐잖아. 근데 여기는 1차 가이드선이 먼저 정리가 돼 있잖아. 깨끗하잖아. 얘는 정리가 안 됐잖아. 얘는 드라이해서 나중에 또 잡아야 돼. 얘는 처음부터 라인을 잡아놨잖아. 그죠? 가벼움과 무거움에 있어서 이어트 위라인 시작한 것과 정준선에 시작해서 진행한 것과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응? 기준선을 내가 어디를 잡을 것이냐? 기준선이 1차 가이드선이냐? 2차 가이드선이냐? 그거에 따라 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또 진행합니다. 똑같이 하는 방법은 똑같지 않아요? 옆에 사이드나 이쪽이나 똑같지 않아요? 근데 뭐가 차이 나요? 처음에 어디를 잡는 그렇죠. 기준선으로 내가 처음에 어디를 잡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커트의 선이 완전 다르게 나오죠. 그쵸? 잡고 나서 라인 잡고 똑같이 라인 잡고 네. 네. 요것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는 길게, 옆에는 짧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쵸? 자, 또 옆에하고 이 부분하고 한번 또 볼까요? 다 자르고 났을 때.
사실 라운드에서 커트를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예쁜 커트선은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을 시작해서 커트하는 게 사실은 가장 예쁘게 나와요, 선이. 자, 요렇게. 이어 투 이어 라인을 시작했을 때 커트선이 가장 예쁘게 나오고요. 자, 네이프에서 시작되는 커트선이에요. 요거는 내가 조절을 해서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네이프에서 시작되는 커트선이에요. 그쵸? 그 대신에 서로가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내가 깔끔한 커트선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조금 거친 면을 하는데 네이프의 목선을 살리고 싶다 그러시면 네이프서부터 시작하고, 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동양 사람들 거의 내 머리는 이런 디자인을 좀 대체적으로 많이 뽑아내요. 근데 얘 봤을 때는 정중선에서 시작한 게 볼륨이 더 살아 보여요.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무거움이 있어요. 내가 정중선에서 자른 거는 얘 조절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얘를 길게 자르고 얘를 짧게 자르는 거를 더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시작한 거는요, 얘와 얘를 조절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쉽게 조절이 안 돼요. 하지만 얘를 더 짧게 자르면 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라놨어요. 근데 얘하고 나하고 대칭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프서부터 다시 잡아야지. 네이프서부터 다시 잡아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짧아지는 게 아니고 라인을 맞추는 거죠. 자, 여기서는 손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위에서 너로 커트를 진행을 하시고, 그 대신에 내가 비디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것과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시작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조금 비디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똑같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각도의 조절을 정중선에서 시작했을 때 각도의 조절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각도의 조절을. 확실히 얘가 좀 짧죠? 그쵸? 얘는 조금 내가 길죠? 그쵸? 조절이. 얘도 또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가 조절이 가능해요? 들면 되잖아. 각도를 조금 더 들면 무거움이 또 많이 줄겠죠? 그쵸? 아직도 무거워요. 얘는. 여기까지. 자,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팀, 반팀 없다 생각하시고, 자, 밑에 이제 그 말발굽존 밑에 있는 기준선은 다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다 잡아놨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작업할 때는 이제 피부 파팅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아까 여기 이제 우리 왕언님께서 물어보셨어요. 피부 파팅보다 머시룸을 자르는데 조금 더 가볍게 자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본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무거워요, 가벼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층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상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디자인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이렇게 라운드로 올라가요. 밑에서 올라가는 건. 근데 피부 파팅을 해서 진행을 하다 그러면 어때요? 얘가 직선으로 떨어져요.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럼 라운드로 떨어지겠죠. 그쵸? 라운드를 만들 것이냐, 직선을 만들 것이냐.
항상 모든 커트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랑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응? 자, 요 부분을 내가 한 번은 딱 잘랐어요. 그럼 뭐예요? 요거인 거죠. 그죠? 요거인 거죠. 근데 내가 한 번에 자르지 않고 한 번 자르고 또 자르고 튀어나온 부분만 또 자르고 또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뭐예요? 요거 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쵸?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앞에서는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게감이 있어야 되죠. 지금 뭐 실으면 앞에 머리가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도 피부 파팅으로 진행을 하시긴 하시는데, 길이를 얼마큼 자랐지 가늠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양쪽 사이드가 무게감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 양쪽이 파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진행하면 가운데만 머리숱이 많고요,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진행할 때는요, 내가 임의적으로 머리를 양쪽은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모량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 위에까지 없는 남자 손님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걸 머리 왜 해요? 아니, 아니면 지금 앞에 머리는 내버려 두고 지금 여기까지만 진행하시면 돼요. 탑 부분만. 그렇게 없는 사람을 왜 이걸 해? 응? 아니야? 소리는 안 하지. 아니야? 그건 저번 시간에 다 얘기해 줬잖아. 머리숱 안 했나? 남자 머리? 남자 커트 아니잖아. 남자 커트 때 얘기했구나 내가. 죄송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없는 거에 맞춰서 내가 조절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왜? 요거 맞춰야 되니까. 요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면, 무조건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무겁게 잘라줘야 돼, 앞에는. 앞에는 무겁게. 배는 무겁게. 그리고 나서 다 자른 다음에 앞머리에 맞춰서 진행. 각도 내려서. 각도 내려서. 층이 조금 많죠? 층이 많은 앞머리 바가지 코트. 자, 빗질을 하다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런 거 찾아내서 여러분 자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빗질을 잘 해놔도요, 딱 해서 빗질을 딱 해보면은요, 자, 요거 몇 미리 차이 나요? 요거 보여요? 0.2, 3mm요. 그쵸? 요거 찾으셔야 돼요. 미치죠? 미쳐요. 응? 요거 찾으셔야 돼요. 자, 어때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0.23mm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아서 커팅 해주셔야지 자국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빗질을 많이 해서 빗질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 길이를 자르는 얘기 아니에요. 길이 자르면 안 돼요. 체크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체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부드럽다. 체크를 많이 할수록 부드럽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앞에
얼추 다 잘 잘랐는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 이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커트를 진행을 하고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숏커트는 다 자르고 나서 특징이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건 요 페이스 라인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내가 이제 얼마만큼 정교하게 커트를 할 것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고객이 보는 라인은 어디예요? 어? 가이드라인이에요. 요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을 내가 얼마만큼 예쁘게 잘라줄 것이냐. 이 가이드라인. 지금 보이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가 얼마만큼 예쁘게 잘라주냐에 따라서 커트가 예쁘다 안 예쁘다 결정이 돼요.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리.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잘 잘라주고 안 잘라주고의 라인이 인물이 달라져요. 인물이. 자, 이런 부분 조금 무겁죠. 그러면 살짝 들어서 조금 더 가볍게 살짝 들어서. 우리가 좀 무거워 보인다 그러면은요, 층을 조금 더 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서 층을 살짝만 더 내시면 돼요. 이렇게 층을 내는데 여기는 지금 더 가벼워졌죠. 얘하고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자, 보세요. 디스커넥션이죠? 요거 자르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렇죠. 위험지역. 위험지역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 부분에 머리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부분에 머리숱이 없어서 위험지역에 있는 모발인데 자르고 났는데 표시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머리를 커트를 막론하고요. 이런 위험지역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커트를 막론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라서 위에 머리까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위에 머리로. 덮어버려서 모양을 잡고 이 부분 앞에 부분을 조금 더 바가지의 느낌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쵸? 요런 라인. 깔끔하게. 자, 귀가 덮으니까 좀 여성스럽죠? 볼륨이 살으니까 여성스럽죠? 그쵸? 요런 지금 사이드 가이드라인에 있는 이런 부분은요, 아주 많이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라인 잡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위에 머리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머리를 다 잘라서 모양을 잡아놨는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잘라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잘라놓지 못하면 좀 머리가 좀 웃겨지는 거죠. 항상 그리고 다듬을 때는요, 이렇게 앞머리 자르거나 이럴 때 어떤 형태를 잡을 때는요, 다 자르고 나서 빗질 또 해보세요.
그냥 막 빗질 해보세요. 그럼 삐져나온 머리 또 있어요. 또 자르고, 빗질 또 해요. 또 자르고, 또 해요. 또 자르고. 길이 자르는 거 아니에요. 빗질 또 해요. 또 자르고. 그럼 어느 순간 막 해놔도요,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죠. 이런 데도 똑같아요. 이런 데도 해보고서 빗질을 막 해봐요. 다 잘랐죠? 빗질 또 막 해봐요. 삐져나온 머리 또 잘라내요. 빗질 또 막 해요. 또 잘라내요. 그쵸? 자, 이런 데도 빗질 막 해봐요. 아무 사방팔방으로 막 빗질을 해봐요. 삐져나오죠? 이쪽으로 빗질 또 막 사방팔방으로 또 빗질을 해봐요. 삐져나오면 또 자르고요.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삐져나오는 머리에, 잔머리에 삐져나오는 머리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뒷목선이 지금 어때요? 예쁘게 빠져있는데 좀 무겁죠? 이럴 때는 틴닝을 사용해요. 이렇게. 앞머리가 좀 무거우면서 더 가볍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무거우면서 가볍게 사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상한 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한글 모르시냐고. 앞머리는 무거운데 끝은 또 약간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면 한글 아시냐고 물어봐. 아니, 그게 더 빠르겠다. 뭐 조금 더 자르는 것도 뭐 아주 조금 많이 조금 더 우리나라 한글- 그렇잖아 뭐. 한글을 먼저 알고 계시라고 그래. 자, 이런 것도 라인도 이렇게 라인을 잡으면 아까 가위 자국이 남았었잖아요. 티닝은 이런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라인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보다 커트선이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이런 데도 티닝을 살짝 이용해서 커트를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목선이 아주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데도 똑같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위험적이니까 조금만 숱을 살짝만 쳐놔도 느낌이 완전 또 달라지죠. 근데 지금 옆에가 뜨니까 좀 별로 안 이쁘죠? 내가 쫙 달라붙어 있으면 더 이쁘죠. 앞머리도 길이는 자르지 말고 목선 잡아서 모양 잡아서 옆에가 이렇게 조금만 더 죽으면 더 이쁘겠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근데 뒷머리는 지금 어때요? 뒷머리 이쁘죠? 되게 이쁘죠? 근데 앞에는 얘를 좀 죽여야 되는데 안 죽어. 확실히 보세요. 옆에가 뜨니까 안 이쁘죠? 옆에가 죽어야지 예뻐요. 다운펌 해줘? 그러니까 옆에가 이렇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얼굴은 작게 만들어주는 게 예쁜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 15분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있었어요. 이어 뒤어 라인에서 잡는 기준선, 정중선에서 잡는 기준선. 그죠? 두 가지가 방법이 있었고, 이어 투 이어 라인에 잡는 기준선은 뭐예요? 귀산에서 갈라진 머리를 해서 기준선을 잡았죠? 그죠?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어요? 직각분배 잡고 자연분배 잡아서 비평형으로 잡았어요. 그쵸? 진행해서 뭐예요? 그 다음 작업 진행을 해서 층을 냈죠? 그쵸? 라운드 층을 냈어요. 그쵸? 선이 라운드 층. 그 다음에 컨벡스 라인을 잡아서 하나, 둘, 셋 해서 잡았죠? 어떻게?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잡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잡았어요? 요 층에 맞춰서 하나, 둘, 셋 컨벡스 라인을 잡았죠? 똑같이 컨벡스 라인 잡았죠?
대각의 길이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두상의 상황에 따라서 뒤통수가 튀어나온 사람이냐,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이냐 따라서 뒤통수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컨벡스가 완만할 것이고, 뒤통수가 죽은 사람들은 컨벡스가 셀 것이고, 그쵸? 컨벡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해서 똑같이 대각 파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버티컬로 진행을 할 것이냐 따라서 대각 파팅은 뭐예요? 대각 파팅은 볼륨감이라겠죠? 볼륨감이 많이 살고 버티컬은요? 버티컬은 볼륨감이 죽고 가볍다. 얘는 무겁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진행을 했죠. 대각 파팅도 똑같이 요 라인도 똑같이 진행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라인을 잡아서. 그 대신에 여기서 잡는 건 뭐가 기준선이에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은 1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요. 기준선이 돼서 진행을 했어요. 자, 정중선은요. 정중선은 정중선이 기준선인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온베이스로 잡았어요. 온베이스로 잡고, 뭐 방향은 뭐 이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쵸? 그건 뭐 선택해서 알아가서 선택해서 잡으시면 돼요. 그거는 자기 입맛에 따라서 머리를 많이 빼고 싶다 그러시면 양쪽을 길게 잘라고 싶다 그러시면 뭐 피부 파팅으로 올리셔도 되고, 사이드 베이스를 잘라주셔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얘가 여기서 떨어지는 요 라인이 뭐예요? 2차 가이드 라인인데, 얘가 뭐예요? 기준선이 돼버려요. 그쵸? 얘는 처음에 시작했던 요 선이 뭐예요? 1차 가이드 라인이 기준선이 되고, 얘는요, 밑에 빠지는 요 머리가 기준선이 아닌 여기 위에 떨어지는 요 선이 기준선이 돼요. 이 선이 돼서 그 다음 작업할 때 똑같이 그 기준선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를 마음대로 내가 조절을 해요. 완만하게 갈 것이냐, 평평하게 갈 것이냐. 그 뭐 두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모양을 잡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이드에서 또 다시 요거를 똑같은 방법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쵸? 똑같이 사이드에 있는 것을 똑같이 이 방향대로 지시를 하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다 끝난 다음에 똑같이 뭐예요? 얘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얘를 또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다 끝난 다음에 뭐예요? 말발굽존에서 다시 피부 파팅으로 갈 것이냐, 스퀘어 파팅으로 갈 것이냐. 피부 파팅으로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피부 파팅으로 전체 진행했을 때는 가볍다, 무겁다. 다르게 진행이 되죠? 그렇죠? 층이 더 많이 나니까. 그 대신에 이 피부 파팅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었죠. 어떤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아서 라운드로 잡는데, 요 마지막에 잡아 있는 요 부분에 양쪽에 있는 머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피부 파팅을 잡을 때 이 부분은
빼놓고 잡아라. 나중에 수정을 해라. 디스커넥션으로. 왜요? 나중에 다 잡으면 양쪽이 머리가 없고 가운데만 이렇게 쭉 내려오는 머리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 부분은 양쪽을 제대로 다 잡아서 너무 가볍게 잘라놔서 그래요. 그래서 위에 머리만 잡고 라인을 잡고 밑에 머리는 위에 머리와 옆에 머리를 연결을 시키지 말고 나중에 보이는 무게감을 형성을 해서 모양을 잡아라.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머리 자르다 보면 노하우인 거죠. 그렇죠? 정식적으로 사람의 모든 머리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르면 가발은 그게 가능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어떤 부분은 머리숱이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런 디자인에서 이제 모양을 뽑아내서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해서 스퀘어 파팅을 해서 진행했을 때는 머리 자체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양쪽 사이드만 피부 파팅을 해서 조금 더 가볍게 잘라줘라. 응? 진행해서 피부 파팅을 해서 가볍게 잘라줘라. 이런 걸 하고 그리고 또 구조그래픽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요 각은 하이 그라나 인크리스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두 번째 진행할 때는 두상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각을 더 세게 잡을 것이고 두상이 살아있다 그러면 완만하게 잡을 것이고 요 높이가 아셨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목선이 굉장히 이제 두상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데 두상이 튀어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네이프 쪽에 있는 머리를 엄청나게 가볍게 잘라요. 짧게 잘라요. 최대한 짧게 잘라요. 근데 위에 머리 각을 이 부분 자체를 더 짧게 자르는 거, 더 짧게 자르고 나서 이 부분 각을 이만큼 사살 누르면 뒤에 빼기 볼륨감이 굉장히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쁘죠. 아주 예쁘죠. 아주 예쁜 그런 정말 동그란 진짜 뒤통수가 정말 동그란 그런 느낌의 커트가 정말 예쁜 커트 디자인이 나와요. 얘를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밑에 네이프를 짧게 자르고 얘를 적당량의 길이를 잘라주면 얘가 쏙 들어가서 얘가 튀어나오는 이 느낌이 굉장히 예쁜 커트선이 나와요. 그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는 숏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상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드라이 할 때 보시면 하이존 있죠. 아니 하프존. 오프, 하프, 온베이스. 온베이스, 하프, 오프라는 이제 드라이 공식이 있는데 요 하프에 있는 부분 자체를 조금 길게 자르고 이 부분을 자를 때는 아주 짧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 투 이어 라인의 뒷백에 있는 이 부분 자체를 그러면 아주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뒤통수는 굉장히 짠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숏커트의 특징은요, 네이프가 무조건 짧거나 인크리스로 가볍게 자르면 자를수록 예뻐요. 이해가 되셨어요? 목선에 있는 네이프에 있는 목선이 옥시피탈까지 최대한 머리를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뒤통수가 살아 보이면서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남자들 커트 할 때도 똑같이 남자들 커트 밑에 가이드라인 짧게 자르면 뒤통수가 예뻐요, 안 예뻐요? 백 부분이 굉장히 예쁘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성 커트도 똑같이 목선을 최대한 짧게 자르고 뒤통수를 각을 잡아서 길게 잘라주면 그러니까 극과 극을 잡아서 아주 그걸 정도로 강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커트선이 아주 예쁜 커트선이 나옵니다. 옆선도 똑같이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붙이니까 아까 보니까 붙이니까 더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붙이니까 살으니까 안 예쁘죠? 커트선을 머리가 볼륨이 살면 커트선을 길게 잘라서 볼륨감이 살면 미운데 옆에 볼륨감을 죽이니까 훨씬 더 예쁘죠. 그쵸? 그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모발이 짧아지면 제가 아까 어떻다고 했어요? 남성스럽다, 중성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쵸? 남성스럽고 중성적인 이미지가 돕니다. 하지만 무게감을 조금 더 길게 자를 것이냐 짧게 자를 것이냐 이제 고객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커트했던 거는 이제 바가지 머리를 진행을 했죠. 그쵸? 바가지 머리 진행했고 만약에 앞에 부분이 비대칭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런 방향을 잡아서 모양을 이렇게 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모양을 디자인을 뽑아내서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뽑아내서 요런 디자인이 왔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프렌치 컷으로 해서 디자인 마무리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뽑았는데 항상 숏커트는요 마무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깔끔한 느낌으로 다 잡아주셔야 돼요. 깔끔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내다 보니까 어때요? 이 부분에서 내려서 뒤로 가고 그쵸? 리버지로 계속 진행해서 커트로 진행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전대각이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포워드 또 갔어요? 안 갔어요? 포워드 갔죠? 후대각, 전대각, 후대각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숏커트는요 전반적으로 해서 8가지의 방향성을요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어느 한 곳이라도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8가지 방향성을 다 활용을 해야 하셔야지 뭐예요? 라운드가 나와요. 여기서도 8가지 방향성, 여기서도 8가지 방향성, 자, 탑에서도 이렇게 옆에 있으면 탑에서도요 8가지 방향성이 필요해요. 탑에서도 8가지 방향성이 필요하고요. 백에서도 8가지 다 방향성이 또 필요하고요. 그쵸? 정면에서도요, 똑같이 8가지 방향성이 다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숏커트는 최대한 이런 8가지 방향성에서 방향성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뭐예요? 다 라운드가 나온다. 최대한 라운드의 개념으로 디자인을 뽑아냈을 때 두상이 둥근형이기 때문에 라운드로 많이 뽑아냈을 때 어때요? 머리를 툭툭 쳐라도 머리가 뻗치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형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각이다라는 말은 어디서 사용을 해요? 요거 가지고 얘기해요. 요거 가지고. 그쵸? 근데 얘는 만져보시면 둥글어요, 사각이에요. 얘는 둥글죠. 얘는 사각이 될 수도 있고 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각이 졌으면 사각. 말은 뭐 오각형, 역오각형, 삼각형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삼각형인데 두상이 이렇게 삼각형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단지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이렇게 있을 수는 있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삼각형이 있죠. 얼굴 턱선이 삐쪽한 사람들. 이런 삼각형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낼 때 머리 두상은 둥글다. 그 두상의 둥근 얼굴형을 가지고 얼굴형이 사각형이다, 삼각형이다 이걸 가지고 이 머리 두상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두상이 사각형이다. 띄우면 되시고요. 옆에가 죽었다 그럼 띄우시면 되고요. 얼굴이 너무 크다 죽이면 되고요. 각져서 둥글다 각지에서 잡아주시면 되죠. 그쵸? 만약에 오각형이다. 위에가 오각형인데 역오각형이 튀어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띄우고 얘는 죽이면 되죠. 그쵸? 만약에 거꾸로 얘는 사각형이고 얘는 위로 오각형이다. 살려야겠죠. 얘는 죽이고 얘는 살려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디자인을 내가 이제 어떻게 잡아낼지 그거를 찾아서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살리고 죽이고 드라이 할 때도 똑같이 두상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고 대신에 커트로 살려야 될 부분은 길게 자르시면 되고요. 죽여야 될 부분은 짧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런트 커트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8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블런트 커트를 진행하는데 그런 모든 블런트 커트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볼륨을 살릴 부분은 길게 잘라주시고 볼륨을 죽일 부분은 짧게 잘라서 내가 길이에 층층층 살고 있는 모발의 길이를 가지고 볼륨감을 우리가 형성해서 만들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 자세, 빗질 이런 모든 거를 내가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빗질했을 때 어떻게 나오고 빗질을 많이
하는 게 천천히 올라가서 빗질 할 것이냐 아니면 급격하게 빗질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오늘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빗질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짧으면 짧을수록 작은 치수의 문제점이 크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머리가 숏커트일수록 문제점이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걸 디자인을 뽑아내서 잡아주시는데 아주 크로스 체크를 숏커트일수록 크로스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선은 더 깨끗해지고 예뻐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